80대 20으로 나눴다니까 80% 20% 이렇게 나눠야죠. 그죠? 그러면은 나오겠죠. 밀가루 무게는 그램 미만은 버리고 정수화한다고 했잖아요.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걸 올려가지고 반올림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글자는 내가 뭐라 했어요?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뒤에부터 읽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칸 채울 수 있죠? 칸고 비워져 있는 거. 또 수양대 잘못돼 가는데. 예, 고래 하나씩.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면은 얘도 이제 매출액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자, 제일 위에는 무조건 고정비니까 고정비. 그죠? 고정비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매출액 빼기. 그죠? 계산해가 집어넣어 보세요. 이제 1 빼기 매출액 분의 뭐예요? 변동비죠. 그죠? 그 이런 거 숫자 같은 거 들어갈 때 동그라미 이거 잘 보고 정확하게 다시 잘 적으셔야 됩니다. 다 적고 나서도 어떻게 돼? 다시 시간 조금 되면은 예, 복귀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나왔답니다. 그대로 넣으면 나옵니다. 얼마예요, 다음에? 응? 맞아요.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의 정의와 그 다음에 종류 세 가지를 적으세요. 예,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음식물로만은 섭취가 가능하고요. 이놀레산이고 렌산이고 아라키돈산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도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죠? 필수 지방산이 나왔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계량제입니다. 계자가 잘못 적었네. 예, 계량제의 역할 세 가지와 구성 성분 두 가지 적으세요. 자, 계량제는 물 조절제가 됩니다. 그죠? 계량제는 물 조절제가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물이 만약에 뭐 연수 쪽에, 물이 만약에 연수 쪽에 있으면은 요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 하면은 염이라는 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염이 여기가 두 개가 합쳐지면 얘가 악영수로 약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반죽의 pH 조절. 예, 조절합니다. 계량제 안에 그러면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게 걔가 그걸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의 영양소의 질소 공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계량제 안에 암모늄염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죽 조절제도 얘가 해줍니다. 계량제가. 그 이제 밑에 보면 되죠. 요 안에 들어가는 구성 성분. 그 얘기는 그 계량제 안에 뭐가 가는지를 적으라고 얘기했는 게 이게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좀 우리 생각지도 못한 문제 그때 나온 거예요. 계량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근데 나는 맨날 봐가지고 나는 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게 잘 모르더라고. 원래 계량기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암모늄염, pH 조절제, 효소제, 그 다음에 수질 계량제, 산화제, 환원제 등이 들어가는 게 이게 계량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량제 안 넣고도 원래 빵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부터의 결정화의 중 안정적인 융점이 가장 높은 거는 어떤 거냐? 감마는 17도, 융점이 17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23도씨 정도 되고요. 베타 프라임은 27도 정도 되고, 그 다음 베타가 34도씨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베타 프라임 이겁니다. 다. 베타 프라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제가 뭐라 했어요? 외우기 힘들다. 융점이 이쪽에는 17도부터 해가 34도씩 있다. 이쪽으로는 입자가 좀 가져. 큽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낮은 온도에서도 어떻게 돼요? 빨리 확 녹아버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일점이 높은 게 베타 아니에요? 베타. 베타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베타. 요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깊이 조금 보셔야 되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가볍게 볼 것도 있고 문제가 보면 좀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크기 때문에 온도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습의 정의 및 유해 요소 세 가지를 적으세요. 이게 이제 저번 문제 나왔습니다. 첫 행과 두 번째 이게 나온 게 이겁니다. 식품의 원료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해의 과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 관리 시스템입니다. 해습은 그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유해 요소, 물리적 유해 요소, 화학적 유해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은 우리가 보통 보면 미생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균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 물리적인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 머리카락, 이물질 이런 건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유해 요소는 어떻게 약품 같은 겁니다. 농약, 특히 예를 들어서 농약. 채소 같은 경우는 농약 씌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얘가 나왔습니다. 전체 다 읽어보고 갈로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설탕과 물을 105도 이상 끓인 후 다시 냉각하면 유리와 같은 투명한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물엿을 사용하는데, 자, 물엿은 여기 나오는 게 덱스트린이라는 끈적한 당질이 자당의 재결정입니다. 재결정을 막아주고 시럽의 점성과 광택을 좋게 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물엿 제가 설명했잖아요. 물엿은 전분을 가지고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전분을 가수분해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덱스트린입니다. 그래서 물엿은 그죠? 고형분이 그러니까 75%가 되는 이유가 전분으로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갈로 안에 이걸 집어넣으십니다. 이것도 의외였어요. 이게 물엿에 관한 게 과연 나올까? 또는 주소산 등의 산을 뜨거운 시럽에 넣고 자당의 일부가 분해되어 전하당으로 변하는데, 이 전하당은 갈로 두 개를 쳤어요. 과당과 포도당의 동량의 혼합물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차 필기를 조금 세밀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자,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그 중에 지금 설명하는 거는 독소형 식중독이죠. 그죠? 자, 통조림, 병조림 등의 이거 보툴리누스 균이죠. 그죠? 예. 얘는 유로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는 발병하고요. 얘는 신경독입니다. 신경독. 요 안에 갈로 신경독이고요. 자,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과 조리하면 발생하는 기생충으로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은 얘가 되게 의외였어요. 이게 나오다는 거. 톡소플라즈마. 얘는 광견병, 조류독감, 브루셀라와 함께 대표적인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고양이과 동물이 숙주입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는 집에는 절대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애들 키우는 집에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을 읽고 맞으면 공표
틀리면은 X를 치세요. 자, 판매 목적 이것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디스플레이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해도 좋다. 이건 편하죠, 그죠?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된다. 안 됩니다. 물은 이제 해습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 그 뭐 보면은요, 이 용수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지하수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지하수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지하수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질 검사. 근데 얘는 수질 검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면은 월별 하고 그 다음에 세균 검사도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씻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버터크림 만들 때 주소산 넣는 이유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죠? 자당의 일부가 분해되어 전하당으로 변하는데 이 전하당이 함유되어 있는 과당이 자당의 재결정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자당은 다른 말로 설탕이라고 합니다. 그냥 재결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예. 그 다음에 틀린 내용을 건치시오. 자, 냉장 온도는 1에서 5도씨다. 틀렸습니다. 이게 냉장 온도는 0에서 10도씨입니다.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 수질 검사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 다음 빈칸을 적으세요.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글리코겐하고요 글루코스 정도는 적었는데 포도당 정도는 글루코스나 포도당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영어로 적을 때는 글루코스입니다. 우리말로 적으면 포도당입니다. 뭘 못 적은가 하면요, 제일 밑에 있죠, 지방. 이걸 못 적었어요. 요거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탄수화물을 섭취한 간과 글리코겐이 가득하면 나머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걸 이걸 생각을 못해요. 다시 이 지방은 우리 몸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요? 포도당으로 변환을 합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다 있는 겁니다. 자, 320g의 바게트를 50개 생산하려고 합니다. 얘 쉽죠? 그죠? 얘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문제 나오면 쉽겠죠. 그죠? 굵기 손실 20%. 그죠? 그 다음에 발효 손실 2%. 전체 배합률 200%. 밀가루 양 구하세요. 그 요거는 이제 여러분 쉽게 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밀가루 구매 계약 시 수분 함량이 13%이고요. 요거 아까 전에 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죠? 예. 한번 요거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제빵에서 반죽의 물리적인 실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느 설명인지 하세요.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 기능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페리노그래프, 아밀로그래프. 자, 요거는 페리노그래프입니다. 자, 500 BU 나오면요 무조건 아밀로그래프입니다. 숫자가 페리노그래프입니다. 페리노그래프. 아밀로그래프는 숫자 나오는 게 400에서 600 BU 나오면은 무조건 아밀로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아밀로그래프는 아밀라제의 활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호화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밀로그래프입니다. 그런 걸 잘 체킹을 하셔가지고 적어야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나오면 익스텐트 그래프도 있잖아요. 걔는 신장성에 대한 얘기가 익스텐트 그래프고요. 자, 시폰 케이크를 물을 뿌려 반죽을 넣는다. 물을 뿌리는 이유, 시폰틀과 반죽을 잘 분리하기 위한 이용제 역할을 이 물이 하는 겁니다. 얘도 나왔어요. 그걸 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폰은 중간에 구멍이 뚫린 게 빨리 익어야 되죠. 시폰 반죽의 비중이 되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낮죠. 잘못하면 그냥 우리 일반 팬에 시폰 구우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 구멍이 뚫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저앉기 전에 어떻게 돼요? 빨리 익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설명하는지 적으세요. 단백질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의 아미노산에 이거는 상호 보완작용입니다. 이게
부족한 아미노산을 섭취하면서 각각의 식품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하는 것. 이게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뭐 콩과 쌀, 우유와 시리얼, 빵과 우유. 이거는 뭔가 하면 빵에 없는 영양분이 우유가 가지고 있고, 그죠? 우유가 없는 뭐 영양분을 또 빵이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상호 보완 작용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낱말에 대한 그 풀이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20점 중에 10점을 맞기가 진짜 그잖아요. 이거 10점 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0점 진짜. 그 다음에 해습의 선행 학습 두 가지를 적으세요. 요 중에 여러분들 두 가지 적으면 됩니다. 이것도.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그 다음 제조시설 설비 관리, 냉장 냉동 설비 관리, 용수 관리, 검사 관리, 해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관 운송 관리. 저는 이 해수 프로그램 중에 아까 전에 PL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540g의 바게트를 100개 생산하는데 얘도 똑같죠, 그죠? 발효 손실 나오고 쿠키 손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배합률 나오고, 그죠? 그러면 나누기 1.9 이렇게 하면 이제 밀가루 나오죠, 그죠? 소수점 밑은 올리마시오 하니까 소수점 밑에 있는 거는 1이든 2이든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다음을 읽고 맞으면은 공표, 틀리면 X를 하시오. 과자, 라면, 유탕 제품에 유탕 처리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유탕 처리면은 어떤 거 하면 대부분이 저거죠. 라면입니다. 라면. 그죠?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하는 거 유탕 처리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적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젤리 제품 표시에 먹걸림 주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와 호밀가루의 특징에 맞는 것을 공표하셔. 특징이 아니에요. 특징이. 자, 밀가루에 비해 단백질의 양적이나 차이나 질적인 차이가 없다. 있죠? 글루타딘, 글루텐의 함량이 많아. 편토산의 함량이 많죠. 그죠? 뭐야? 반죽을 건지기에 글루텐의 함량이 낮아가 아니고 많은 게 아니고 많은 겁니다. 많아서 그러죠. 그 다음 호밀가루의 지방산은 호밀의 배아 부분에 주로 존재한다. 맞습니다. 4분만 맞는 거네요. 예, 나머지는 X입니다. 내가 이거 적을 때 내가 피곤해 잤나 보다. 급나게 안 그러면 이거 치기 싫었더니 이거 내가 혼자 이거 다 쳤어요. 어이씨. 야, 스테이트브 반죽을 저 이거 독수리 타법이에요 진짜. 여기서 독수리 타법 이 정도 쓰면 나 진짜 놀이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저랑 같이 하니까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 기능장 학원 중에 있잖아요. 이론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 학원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저는 큰맘 먹고 진짜 맨날 이게 여러분하고 하는 건데 저도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지금 눈이 퀭해져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다 적는 것도 힘들고 이거 보면서 또 다 빼내야지. 여러분들 꼭 붙어야 내가 기분이라도 좋은 거지. 이렇게 해놓고 진짜 성적이 안 좋으면은 또 이렇게 힘들어. 내가 힘들어. 자, 스트레이트 반죽을 비상 스트레이트 반죽을 할 때 조치사항 두 가지 적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때 나왔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건데도 불 1% 증가 아니 물입니다. 물 1% 증가하고요. 설탕 1% 감소합니다. 그리고 오타가 나오는 거 보면은 독수리 타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트는 2배입니다. 단 아까 전에 1.5배가 있다고 했죠. 그는 스펀지법으로 비상 스펀지로 갈 때 1.5배입니다. 그 다음 반죽 온도는 30도씨로 해야 되고요. 미칭 시간은 15분 내지 30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증가. 예, 미칭 시간 증가하는 거 이거 꼭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믹싱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발효 시간입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발효 시간이고 믹싱 시간은 몇 프로 증가해요? 25% 증가합니다. 그거까지 적어 놓으시면 발효 시간이 그죠? 15분 내지 30분이죠. 그죠? 내가 이거 잘못했 이게 지금 맨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반죽형 반죽, 식품 반죽, 그 다음에 거품형 반죽 중 식품형 반죽에 대한 특징을 적으세요. 이거는 뭐냐, 식품 반죽의 반죽법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식품형 반죽은 그죠? 머랭법하고 하나는 뭐예요? 1단계법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기포 안 올립니다. 식품법하고 변리법은 틀린 겁니다. 변리법은 어떤 거예요? 둘 다 거품을 올려가 섞는 거고, 식품법은 하나는 거품 안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10분 칠 때 둘 다 거품 올려 10분 치는 식품 반죽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원래 나눠져 있을 때는 식품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해돼? 네. 변리법하고 식품법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변리법은 어디에 들어가요? 거품형 반죽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음 좀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는 거. 자, 프로피온산 나트륨, 그 다음 프로피온산 칼슘인데 두 개 어디에 쓰는지 잘 보세요.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제빵입니다. 요거 두 개도 요것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에 그죠? 전분이 28%인데 자 중화가가 80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0.8X입니다. 그게 얼마 해요? 82%로 하면 되죠. 82. 그죠? 그렇게 하면은 문제 풀 수 있죠? 72. 아 미안. 72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스트가 빵 발효 시 영향을 주는 효소 세 가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뭐만 빼면 돼요? 두 개 빼야죠. 아밀라아제하고 락타아제만 빼고 웬만한 거 적으시면 되겠죠. 말타아제, 치마아제, 리파아제, 인베르타아제, 프로테아제 요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단 아밀라아제하고 저건 적으면 안 됩니다. 락타아제 두 개 적으면 그 두 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가수 분해되는 과정의 중간 산물 덱스트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분이 그죠? 뭘로 변해? 덱스트린으로 변하고 그죠? 여기에 메가당 있고 이거 한 번 더 이거 쭉 보셔야 됩니다. 메가당은 뭘로 보내요? 포도당 그죠? 포도당하고 얘를 치마제에서 분해되면은 뭘로 변해요? CO2, C2H5, OH 그죠? CH3, CH5H, COH 그죠? 그 다음에 뭐 칼로리 발생도 일어나고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요거 들어가는 거 그죠? 여기서 일로 될 때는 베타 아밀라제, 덱스트린 갈 때는 알파 아밀라제. 여기서 요거는 찍어줘. 메가당 말타아제죠, 그죠? 말타아제,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 갈 때는요, 베타 아밀라제죠, 그죠? 그 베타하고 알파의 그 뜻도 잘 아셔야 되고, 베타는 이거 당화, 그죠? 알파는 호화도 되고, 액화 효소도 되고, 예, 그 말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것도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그거 보고 외우세요. 한번 외워놓으면은 나중에 빵 하실 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빵 하실 때 여러분들 밀가루 성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밀가루는 성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프랑스 밀가루는 성분 표시 안에 다 돼 있죠. 가에 보면은. 그래서 프랑스 밀가루 빵 잘 나와요. 안에 효소제 있고 뭐 다 제에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나선형 위호기성입니다. 그죠? 산소가 약간 있을 때 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실온보다 냉장 온도에서 발육하는 식중독을 보기에서 한 가지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와요. 살모넬라, 그 다음 포도상균, 장염균, 웰치균, 캠필로박터균, 여시니아 보툴리스균. 얘는 캠필로박터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외우라 했잖아요. 특징만 몇 개 찝어가지고 그것만 좀 외우세요. 2차 문제. 얘는 실온에서 3일 되고 냉장고에서 장기간 보존됩니다. 요 비싼 게 리스테리아균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뭐 요것도 나왔어요. 마카롱에서 프랑스어로 다리라는 뜻으로 이것도 뭐라 삐에는 근데 갑자기 하면 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대가리는 뭐라고요? 꼬꾸라고 하죠. 꼬꾸 그죠? 꼬꾸 발은 삐에 그죠? 네. 네, 대가리 꼬꾸입니다. 저는 이런 용어 잘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머리 그냥 그죠. 자 다음을 보고 맞으면은 예, 그 다음에 틀리면 그죠. 비타민 A, D, K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맞잖아요, 그죠?
지용성 비타민 체내에 저장이 된다. 맞습니다. 저장됩니다. 그죠? 해썹의 717. 예, 나는 이거 저기 위중 한몸 개검기 무조건 이렇게 해요. 앞자만 다 따가지고 위중 한몸 개검기 딱 하고 그 다음에 쭉 글자는. 그 다음에 해썹의 GMP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수 건강 기능 식품 제조 기준과 위생 안전 관리 나올 것 기준. 같아. 뭐 GMP, SSOP. 표준 위생 관리는 SSOP고요. 그 GMP는 이 시설 설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썹 플랜, 그죠? 그 다음에 밀가루는 불용성 단백질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다. 이 글루텐은 여러 단백질은 물과 어느 것이 결합하여 생성되는가? 글루텐인가 글리아딘. 자, 밀가루 제조에서 두 곳에 이건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밑에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GMP를 어떤 데서는 우수 제조 관리 기준, 그 맞아요. 위생 안전 관리 기준,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은 저거예요. SSOP. 이게 잠시만 거요. 호스 제조에 그게 GMP고 SSOP 이거는 표준 위생 관리 기준이에요. 우수 제조 관리 기준, GMP, 뭐 관리 기준 또는 제조 설비 기준. 제조 설비 기준. 예. 그렇게 하고 요 두 개. 근데 이거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거 알아놓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해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이거 앞으로의 그죠? 음식점은 반드시 이쪽으로 갑니다. 전부 다. 그러면은 이거 지켜야 돼요. 그 SSOP하고 그래요. 이 GMP하고 두 개. 원래 이거 그죠? 제일 큰 게 뭔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나누죠. 이 제일 위에가 해스플랜, 그죠?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가 SSOP, 그 다음에 GMP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림이 피라미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7번 얘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죠? 탄산수소 나트륨은 천연 코카의 아까니 몇 프로예요? 7%라는 거, 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베이킹 파우더 사용 함유량은 그죠? 중조의 3배를 해서 빼준다는 거, 요것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알아놓으라고 여기 두 개 해놓은 거고요. BP는 그죠? 원래 사용하는 그 BP량, 그죠? 원래 총 BP량에다 그죠? 3배를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중조의 3배 곱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중조의 곱하기 3. 그죠? 요것도 근데 요까지는 나올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밀가루 식품이니까 얘는 식이 뭐예요? 5.7입니다.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34.02에 나오죠, 그죠? 단백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단백계수는 주어질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케이크 생산 공장에서 100개를 생산하는데 5시간 걸린답니다. 1600을 하루 일과 8시간 동안 생산을 끝내려면은 몇 명이 필요한가? 100개 생산하는데 5시간 걸리면 1시간에 20개. 그죠? 그럼 8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160, 그죠? 160개 정도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160개를 그대로 나눠주면은 명수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문제 안 풀어보면요, 진짜 헷갈려요. 그 다음에 50분 문제. A 밀가루 20kg에 수분은 13%고 돈은 12,200원입니다. 그 다음 B 회사의 밀가루 20kg의 수분은 12%로 12,000원이라면은 구입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얘는 유리한가 안 한가는 뭘 기준? 고형질 기준입니다. 고형질을 구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에서 있잖아요. 나누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일단 그죠? 가격에다 그죠? 나누기 뭐예요? 고형질 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고형질의 어떤 가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돈 달라지겠죠. 그죠? 고형질 함량도 달라지겠죠. 고형질 바로 안 주어지죠. 뭘로 주어져요? 수분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분으로 이 문제가 주어지면은 또 고형질로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지금 만약에 20kg이면 20kg에 처음에 돈 나오겠죠. 그 다음 20kg에 대한 뭐 나와요? 고형질 함량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나누면은 그죠? 고형질 뭐 얼마에 얼마 그램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단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 똑같은 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나오고 그거보단 더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식품관리기준법에 의거 빵류 제품의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자, 네 가지를 그 중에 식품 검사할 수 있는 네 가지. 타르색소, 포도산 구균, 살모넬라, 보존료. 과자의 검사 품목은 또 다릅니다. 산가, 세균수, 총 아플라톡신, 황색 포도산 허용의 타르색소 이렇게 된답니다. 요것도 이게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조금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책을 여러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노화에 관한 설명 좀 맞지 않는 거 고르세요. 자, 노화의 최적 온도는 0에서 10도씨이다. 맞아요? 노화의 최적 온도 0에서 10도 맞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열을 가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갑니다. 노화는 베타 전분에서 알파 전분으로 되는 현상이다. 아니죠. 반대죠. 노화는 알파 전분에서 베타 전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베타 전분은 당화 효소라 그리고 노화 전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빈칸 채우세요. 이거 나오면 여러분 이게 조금 원색적인 문제이지만요. 이거 자,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러스는 이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지금 여기는 단백질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면 세균은 생물체 가운데 가장 미세하고 하등해서는 생물로 단백질과 수소의 에너지에 단백질을 만들며 생활하는 게 세균입니다. 여기 단백질을 접어놓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게 좀 의외죠. 금시초문이죠. 이게 나온다는 게. 저도 이게 좀 금시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목각빵을 생산해 820개를 생산한답니다. 그 다음에 1분에 8회 왕복운동 2포켓으로 분할기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유효율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건 어떻게 해요? 0.95죠. 그러면 8 곱하기 2 곱하기 그죠? 8 곱하기 2 곱하기 0.95개를 생산한다는 거죠. 몇 분에? 1분 안에. 그죠? 그러면 1분에 15.2개 정도 되네요. 그죠? 요게 1분 안에 만드는 겁니다. 1분 안에. 그러면 820개 나누기 이거 하면 시간 나오죠. 820개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1분 안에 15.2개를 만든다고 하면은 요게 나오는 분 요게 그죠? 저거잖아요. 그죠? 소수점 나오면은 올리고 그러면 되죠. 이제 요거 정도는 이제 쉽게 문제 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썹의 준비 5단계입니다. 자, 보기를 보고 순서대로 대야 순서대로 적으세요. 이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해썹 전 단계, 그죠? 처음에 해썹 다시 한번 더 해썹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그냥 해줄게요. 해썹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 해썹 플랜을 먼저 해야 됩니다. 플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MP 있고요. 그 다음에 SSOP 일단 여기에 문제 되고요. 그죠?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5단계죠. 5단계 하고 그죠? 5단계 다음에 7원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5단계는 저죠. 해석팀 구성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품 설명서 작성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확인 그죠? 그 다음에 현장 흐름도 작성입니다. 그냥 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돼요? 현장에 가서 반드시 이걸 작성된 거 보고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적인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어딘가 하면은 여기서 요거 걸치는 사이에 지금 문제가 다 갖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네 그죠? 그죠? 위의 요소 요거 그죠? 아까 전에 나왔다는 문제 위의 평가시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 그게 문제가 나와요. 그 갈로치기가 문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어떤 걸 하고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죠? 한계 기준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위생법에 있는 기준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기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가 식약청에서 그 자료가 있겠죠, 그죠? 그걸 정확한 적법한 절차에서 원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 있죠. 기록하고 막 모니터링 하는 사람 지적을 줘야 되고, 그다음 개선 조치도 마찬가지예요. 개선 조치는 어떤가 하면 혹시라도 만약 어디 잘못됐으면은 그에 대한 행동 사항을 적어 놓은 게 개선 조치입니다. 뭐 기계가 막 중간에 만약에 뭐 그죠 위생적으로 뭐 이물질이 발했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스톱이죠. 스톱입니다. 스톱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적어 놓은 게 개선 조치예요. 그 다음에 검정 방법에 나오는 거 저번에 문제 나왔죠. 그죠? 그 두 가지. 그죠? 유효성 검사하고 실행 여부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기록 유지 및 문서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거 도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예, PD 아까 전에 CA 요것도 좀 알아놓으시라고 그죠? 계획하고 행하고 체크하고 실행하는 거 딱 요거예요. 그죠? 요거까지 아시고 조금 더 아시면은 해석은 이제 요 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다 골자예요. 해석은 솔직하게. 여기에서 그 ISO 뭐 25000, ISO 900 있죠. 그거까지 하면은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하겠죠. 그죠? 회장들은 그런 거 보겠죠.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톡실기 함량에 따른 나누입니다. 이거 저번에 나오죠. 7% 정도 하는데 이거는 잼 젤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저매톡실기도 나오잖아요. 매톡실기도 제 생각에 두 개가 나왔거든요. 두 개 나왔어? 고하고 저하고 몇 프로인지 얘를 7%. 저는 얘를 둘 다 쓰라 그래가지고 고하고 저하고 둘 다 나왔어요. 우리가 잼하고 젤리 만드는 게 이거일 거야. 요거고 밑에 있는 거는 잼 젤리를 만들 수 없다고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 기억에는 이게 둘 다 퍼센트를 적는 게 나와봐. 7%에 7%에 7%의 얘도 다 둘 다. 둘 다 얘를 그렇지 않았어요? 내 기억엔 두 개 다 쓰고. 기억해. 썼어요. 나도 못 썼어요. 쓰긴 썼어. 못 썼어. 쓰긴 썼는데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둘 다 두 개씩 적으라 했는 거예요? 고메톡실기 몇 프로, 저메톡실기 몇 프로, 그다음에 얘 적용 얘. 이게 맞죠? 퍼센트에 쓰라고 그랬던 거. 둘 다. 퍼센트? 이게 기준은 메톡실기 7%가 기준이지. 책 찾아봤더니 하나는 나왔는데 하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나왔니? 그러니까 고메톡실기는 7%인데 저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저메톡실기 그거 2야. 그 이하 그렇지. 2야. 이건 2야. 그 얘를 쓰라고 했으니까
엠메메한데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원래 잼을 만들려면은 원래 이 펙틴이 있는데 펙틴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요 앞전에 뭐 덜 익은 과일인 게 이게 프로토 펙틴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뒤에는 뭔가 펙틴산이라 그래요. 과일이 너무 익으면 펙틴산이 되게 많이 생겨가 잼이나 젤리 형성이 잘 안 돼. 그냥 항상 요 정도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요 앞에는 뭔가 하면은 덜 익은 과일. 이게 프로토펙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일도 보면은 너무 많이 익은 걸 잼 젤리는 못 사용해요. 또 특히 홍시가 그거 요즘 나오긴 나오더라고. 근데 홍시 같은 걸 잼을 사용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익어버리면 펙틴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좀 나도 이게 자료 어디 찾아보니까 그 저맥실투피기로 뭐 하는 거는 잘 없더라고.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뭐. 어딘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퍼프 배추리의 오븐 안에 열에 의한 팽창의 이유 두 가지. 유지층에 의한 수분이 전기가 되어 팽창입니다. 팽탕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글루텐